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치원 들어간 딸아이 키우고 있는 공무원 워킹맘입니다. 연근은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해서 사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 글을 써봅니다. 일단 연을 왜 끊었는지부터 설명해야겠네요. 제 시어머니는 성격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요즘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고집이 대단하세요. 사실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신우는 참 좋으세요. 너무 좋아서 문제일까요? 시어머니가 상견례에서 이상한 소리 할까봐 신우가 미리 교육을 엄청 시켜놓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계시길래 그냥 고상하고 좋으신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예물 예단 문제로도 저를 단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으셔서 꽤 쿨한 시댁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다 신우의 조종 덕분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며느리 도망간다.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그나마 착하고 정상적인 신우가 코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신우 참 좋으시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원망스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 당한 느낌이라서요. 결혼은 서로 반반 돈 내서 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집값이 서울에 비해 많이 싸요. 공무원 부부라 대출도 잘 나오고 그닥 금전적 고민 없이 무난하게 결혼식 올렸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친정이랑 시댁은 둘 다 가까운 지방에 살고 계세요. 제 신혼집이랑 차로 40분이면 왕복할 수 있는 거리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시댁 먼저 들렀다가 친정 인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때 외출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분명 저희가 몇 시에 도착하니 그때 찾아뵙겠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이 갑자기 약속이 생기셨다며 나가셨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정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저녁에 시댁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제 얼굴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없던 애도 떨어질 뻔했네요. 아니, 어떻게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네 친정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니? 당연히 시댁을 먼저 와야지. 그 말에 남편도 벙쪄서는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켜서 하는 수 없이 처가에 먼저 갔다. 그리고 순서가 왜 중요하냐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방방 뛰시면서 벌써부터 처가에 붙잡혀 살 놈이라고 한심하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이 테스트를 해보신 거래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약속이 있어서 집을 비워도 아버님이랑 같이 어머님을 기다렸어야 했던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도리라면서 제가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많이 가르쳐 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대번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이혼했어야 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난리를 더 치면서 와이프가 무슨 잘못이냐. 다신 집에 안 온다. 이제 아빠만 보고 살겠다. 화를 냈고 어머님도 아들의 생각지 못한 반응에 당황하셨는지 그 다음 날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본인이 예민했다고요. 그리고 신우도 저한테 전화 걸어서 사과했어요. 본인 엄마가 많이 고지식하고 꽉 막혀 있어서 본인이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도 저 힘들지 않게 최대한 돕겠다 하시더군요. 그 말 듣고 신우한테 고맙다라기보단 기가 찼어요.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정말 황당하죠? 그렇다고 남편이 늦둥이라 시부모님 나이가 많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랑 겨우 2살 차이 납니다.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친정에서 알게 되시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처음엔 사위만 불러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친정에서 제 시댁에 직접 찾아가 한 번만 더 우리 딸 무시하면 이혼시키겠다 엄포를 놓으셨대요. 아버님은 면목 없다며 고개 숙여 미안하다 하시고 어머님도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 못하다 나중엔 조심하겠다고 하셨다더군요.
저희 엄마도 성격이 엄청 불같으시거든요. 사실 엄마는 바로 이혼하라 성하셨는데 아빠가 말리셨고 제 남편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그때의 일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이후로 시댁도 조심해서 연락이 거의 없었고 남편도 굳이 시댁 가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 명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요리를 다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며느리 시키면 큰일 난다고 약간 비아냥대듯이 말씀하시며 말리셨네요. 그리고 본인이 봐준다는 식으로 저한테 안부 전화도 매주 한 번씩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일하는 며느리라 넘어가는 거라면서 전화 안 해도 된다고 쿨한 척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친정에서 딸 이혼시키겠다고 난리쳐서 어머님도 기죽어 그리 하셨으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저희한테 간섭하고 싶은 걸 최대한 참으시는 듯 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던 제 친정이 가까이 살고 있는 데다 신우도 계속 단속을 하니 눈치 보실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1년 좀 지나 친정 부모님이 시골로 귀농을 가셨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이라 아빠의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이 참았던 간섭을 슬슬 하려고 시동 거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시작은 손주 문제였죠. 결혼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임신 소식이 안 들리자 어머님이 답답하다며 남편을 닥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절대 며느리한테 애 갖는 것 가지고 잔소리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모양인지 저한테는 안 그러셨는데 솔직히 남편한테 그러는 게 어떻게 저한테 안 들리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안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안 생기는 거였어요. 둘 다 병원도 가봤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생기겠지 하고 조급함을 애써 떨쳐버리려는데 어머님이 자꾸 어디서 아기 옷을 사가지고 오셔서는 싱긋 웃으며 길 가다가 예뻐 보여 하나 샀다. 빨리 애 가지라는 재촉은 아니다. 근데 내년쯤엔 입힐 수 있겠지? 라며 숨막히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애기 옷이랑 신발을 서너 번 말도 없이 가져와 문고리에 걸어 놓으신 적도 있고요. 성별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다 하늘색이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남편도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 어머님은 본인은 며느리한테 절대 화 안 내니 걱정 말라 하시더라고요. 웃으며 말씀하시면 다인가요? 그리고 문고리에 아기 옷이랑 신발 걸어놓고 가시면서 뭔가 심기 불편하셨는지 저희한테 아파트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요구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어머님이 서운하다며 며느리가 이래서 바쁘잖니. 밥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네 각시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시애미가 어딨니? 가끔 반찬에다가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건데 뭘 그렇게 짜게 구니? 하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하며 다 큰 아들네 부부 반찬 만들어주실 필요도 없고 둘이 같이 일해 버는 맞벌이인데 오롯이 제 담당도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남편이 요리를 더 잘해서 남편이 음식을 만들고 제가 설거지하고 냉장고 정리하는 담당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더 할 말이 없으신 듯 현관 비밀번호 타령은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어머님은 훅 들어오는 스타일 같았기에 은근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런저런 사건 많았지만 다 쓰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네요. 아무튼 어머님은 참 별나셨고 호시탐탐 며느리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리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결혼 3년차 되었을 때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세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입덧도 그닥 심하지 않아서 일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뱃속의 아이가 효도한다고 했어요. 행복과 평화도 잠시, 시모와의 갈등은 아이 성별 때문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첫 아이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대요. 어머님이 우기시면 뱃속의 아이가 고추 달고 태어나나요?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어디서 부적을 갖고 와서는 제 팬티 안에 넣고 있으라며 사람 많은 데서 갑자기 치마를 둘추질 않나. 아무거나 먹으면 딸 낳는다며 과일 많이 먹지 말라, 조개 먹지 말아라, 소고기만 먹어라 등등 이상한 미신을 엄청 저에게 강요하셨어요. 그때 임신 초기였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남편이 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내며 결국 중재하긴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너무나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어머님이 딸이란 말 듣자마자 실망하시는 게 보여서 기분 잡쳤네요. 멀리 사는 시댁도 아니고 차로 20-30분이면 오는 거리에 살다 보니 애 낳고 나면 간섭 더 심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악몽 꾸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주며 애 낳으면 타 지역 근무로 신청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짜증났지만 부부싸움 별로 하지 않았던 건 남편이 믿음직하게 늘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 당분간 시댁은 안 가기로 정했어요. 시모 전화도 안 받으니 세상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배는 불러불러 어느새 만삭이 되어 갔습니다. 어머님의 음력 생신이 제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식사를 하자고 남편이 어머님 만난 김에 말씀을 드렸는데 펑펑 우셨대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남들은 아들 결혼시킨 첫해 생일은 다 며느리한테 생신상 받던데 본인은 죄가 많아서 며느리한테 생일밥 한 번 못 얻어먹는다고 하셨다더군요. 남편이 또 시작이냐며 그럴 거면 밥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뒷골을 잡으며 쓰러지신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어머님 혈압이 좀 높으셨는데 아들이랑 언성 높이다가 혈압이 순간 급상승했던 거죠. 그래서 응급실 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 그 얘기 들으니 괜히 심란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소원이신가 싶어서 그러면 애 낳기 전에 한번 차려드린다고 했네요. 제 실수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쳤다 싶은데 그때는 남편도 시무룩하게 있고 어머님도 쓰러졌다고 하니 그냥 한번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며 말렸지만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도 수긍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음력 생신 당일날 집에서 미리 재워둔 양념 소갈비랑 잡채 사둔 것 그리고 미역 가지고 가서 어머님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며느리한테 생일상을 다 받아보네. 하도 귀하신 며느님이라 평생 밥상 한 번 못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영광이네, 영광이야 라고 하시며 어깨춤까지 추시는 거예요. 원래 푼수 같은 면이 있긴 하시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셨는지 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꾸 남편더러 거실로 나와보라고 시시콜콜한 거 시키며 부르시더군요. 저희 둘이 같이 부엌에 있는 게 내심 못마땅하셨던 거죠. 그래도 다른 건 다 사왔고 미역국 끓이고 양념갈비만 다시 구우면 되는 거라 저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은땀이 나더군요. 가스불 때문에 더워서 그런가 싶어 연신 이마를 닦아도 자꾸 땀이 나더니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가진통의 느낌에 저는 급히 식탁에 앉았죠.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다 느꼈는지 한달음에 달려와 괜찮냐고 묻는데 그 순간 바로 진통이 제대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진료실에 전화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걱정스레 보시더니 갑자기 푸하하 웃으며 예정일이 8일이나 남았는데 무슨 진통이야. 세아가 너 시애미 생일상 차려주기 싫어서 지금 아픈 척하는 거지? 해도 너무하다 얘.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 안색을 보고 농담할 상황 아니라며 저를 일으키는데 어머님이 저희 앞을 막아서더니 아니, 조금 있으면 미역국 다 돼가는데 가긴 어딜 가. 나도 애 낳아봐서 아는데 벌써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진통 오면 밥을 먹고 가야 해. 그래야 힘주면서 애 낳을 수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배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가진통을 뛰어넘고 갑자기 진진통으로 진행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애 낳을 때 진통 하루 꼬박하고 애 낳았다면서 둘째인 제 남편 낳을 때는 진통 오는 순간에도 신우 밥해 먹이고 옷 입혀 유아원 보낸 다음에 혼자 걸어서 병원 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아파요. 이상해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애 낳는 거 다 똑같지. 뭘 유난을 떨고 앉아있냐. 참을만 해. 참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역국 끓인 거 아까우니까 먹고 가. 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신상 차리기 싫어서 뻥치는 것 같다. 어머님이 농담이랍시고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갑자기 스트레스가 밀려와 눈앞까지 깜깜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안고 현관으로 이동하려는데 어머님이 자꾸 저희를 막아서며 밥 먹고 가라고 말리시더군요. 그 순간 양수가 터져 새어나왔고 저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뜨악하며 어머님을 밀치고 절 데리고 병원에 달려갔죠. 저는 진통하는 순간에도 어머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남편은 본인이 죄인이라며 고개도 못 들고 있었고요. 양수가 터진 관계로 응급 상황이 되어 저는 바로 수술을 했고요. 애 낳았다는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친정 부모님이 왜 갑자기 양수가 터졌냐고 사위한테 물으시다가 자초지종을 알게 되셨어요. 다 듣고 난 친정 부모님이 그야말로 병원이 떠나가라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진통이 와서 아파하고 있는데 대문을 막고 못 가게 막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냐면서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시고 산후조리원 퇴소하자마자 이혼하라고 난리셨어요. 그때 시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하셨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어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소중한 내 딸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 진통 오는 며느리 바짓가랑이를 잡을 생각을 하냐며 살인미수로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나는 밥 먹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양수가 터질 줄은 몰랐죠. 라고 하시며 울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도 맞긴 하죠. 진통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 밥을 먹고 병원 들어가라는 선배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다만 어머님은 생신상 차리기 싫어서 저더러 뻥치는 거 아니냐고 심한 농담을 하셨기에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신 거죠. 저도 시어머니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가시라 했습니다. 친정에서 이혼 서류까지 만들어 오셨지만 남편이 시댁과 멀리 떨어져 제 친정 근처 도시로 발령 신청한다고 했기에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애 키우며 살았네요. 신우가 저한테 찾아와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고 난리였어요. 신우는 먼저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1년이고 10년이고 마음 풀릴 때까지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1년 뒤 친정만 불러 아이 돌잔치를 하던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제 앞에서 울며 애절하게 비시더라고요. 본인이 반성 많이 했으니 이제라도 얼굴 보며 살면 안 되겠냐 하시는데 제가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통곡을 하시며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며 가셨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발령도 승인나고 저도 육휴 끝나고 갈 자리가 대강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왔답니다. 그렇게 타 지역에서 애 키우며 남편이랑도 그냥 소소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이 6살 생일 되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앞으로 아이 생일 때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보고 살면 안 되겠냐 물으시는데 생각이 복잡해지더군요. 사정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니 절대 받아주지 말라는 의견 반.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용서해주라는 의견이 반 정도네요. 아이한테는 할머니이니 조부모 사랑 받을 자경 막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친정에는 아직 안 알렸고요. 보나마나 엄마가 또 신경 쓰실 것 같아서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 뜻대로 하자고 하네요. 본인은 어차피 명절에 혼자 따로 가서 부모님 뵙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본인 혼자 가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 제 뜻 존중해주겠다 합니다. 전 솔직히 보기 싫어요. 1년에 한 번이 결국 2번, 3번 되고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